드디어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지난 12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행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열린 것으로 호주법인 관계자들을 비롯해 빅토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협력사 대표단, 호주 대사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레드백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20여 개 호주 언론 매체가 참석해 열민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하나디펜스는 포탑과 각종 무장체계, 센서 등이 체계 통합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해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작년 9월 호주 LAND 403단계 사업의 최종 후보 장비로 선정됐으며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돼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 육군은 올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 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0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무기 강대국인 호주는 LAND 403단계 사업의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무려 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입니다. 그중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 사업비만 5조 원 규모입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념비적인 쾌거입니다. 하나가 이번 수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이번 사업이 결국 5조 원의 10배 이상 가치인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호주군 사업의 승자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리차드 조 하나디펜스 호주 법인장은 레드백은 호주군의 최고의 방호력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보병 전투장갑차라며 곧 시작되는 시험평가는 호주 육군이 레드백의 최신 기술과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의 호주에서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출정식에서 하나와 빅토리아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될 경우 빅토리아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약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 개발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하나디펜스에 검증된 기동 화력체계 개발 역량과 호주와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의 방산 기술이 접목된 그야말로 첨단 방산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방호력과 기동성으로 꼽합니다.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잔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토션바 형식의 완충장치 대신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ISU 탑재는 기동성 향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뿐 아니라지만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여기에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하면서 주행 성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고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트의 기술을 바탕으로 호주 EOS의 원격 무장, 광학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이 결합된 호주 버전의 K1000 모델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등이 달리는데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손재일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하나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라며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손재일 대표이사가 확신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치밀하고 구체적인 현지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압도적인 현지 반응,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K9로 얻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레드백이 첫 공개된 날, 호주의 마틴 파클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하나의 빅토리아주 방위산업 설립을 지원하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업계 관계자는 파클라 장관이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가 발주한 PVC 보고서를 통해 LAND 400제조 사업이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미국 포드사 등 여러 제조업 공장들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실업 문제가 주 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때 호주 제조업의 허브라고 불리며 호주의 경제를 이끌었던 빅토리아주가 한순간에 공허하고 허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리를 잃은 빅토리아주, 시민들에게 다시금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바로 하나입니다. 파클라 장관은 빅토리아는 호주 제조업의 본거지이며 우리는 하나와 함께 빅토리아주에 더 많은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라인 멘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최종 후보에 오르기 전 이미 하나 디펜스는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 영국 BAE 등 쟁쟁한 방산업체들과의 경쟁을 겪었는데 그 핵심 전략은 바로 상생에 있었습니다. 무기 선진국들은 뛰어난 성능을 자부하는 만큼 본국에서의 조립과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하나는 단순 무기 성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실업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어 호주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직 장갑차 선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하나에게 호주는 크게 감동하였고 장갑차 수주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파클라 장관은 하나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합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의 기막힌 현지화 전략에 결국 손해만 보는 장사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수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호주의 국방과 비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52년에 설립된 하나는 한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이자 항공우주, 핀테크, 광업, 청정에너지 분야에 걸쳐 넓게 사업을 확장 중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호주의 대표적 산업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조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상무는 하나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MOU를 맺게 돼 기쁘다.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기술에 대한 우리의 상호 이익을 발전시키고 이곳 빅토리아를 첨단 제조시설에 초대형 거점이 삼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손꼽히는 국방산업 본거지입니다. 군용 차량 생산, 해양 설계, 항공우주 부품,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군수품 전반에 걸쳐 6,300개의 중소기업이 일하고 있으며 연간 84억 달러를 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랜드 400 장갑차 획득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자주포 획득 사업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는 이미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가 단독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어 하나가 차기 장갑차 수주도 훨씬 유리한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2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1조 원가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K9의 현재 생산 시설도 빅토리아주 진롱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K9과 레드백은 하나 디펜스에서 개발하여 사실상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우는 K9의 성능이 호주가 크게 만족해했다면서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한 것만 봐도 호주가 K9과 하나에 갖는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초기 무산되었던 2010년 자주포 1차 획득 사업 당시 호주는 한국을 포함한 복수 국가에게 입찰 기회를 줬습니다만 이번엔 처음부터 한국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무려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장비입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산 및 해외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호주 우선 협상 대상자, 레드백이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것은 엄청난 국가적 쾌거입니다. 수주 금액도 잭팟이지만 그보다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의 한국제 국산 무기들이 인정을 받고 수출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여러 무기들을 수출했지만 대부분 중동, 동남아, 남미와 같은 방산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갈 여력이 없는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고가인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를 구입하기 부담이 되는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들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같은 서방 세계 선진 국가들은 가격이 비록 비싸더라도 미국과 유럽들의 무기들을 고집해 구입해왔습니다.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서양의 무기들에 갖는 고정관념과 자부심이 큰 보를 차지할 것입니다.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은 서양 국가들에서 탄생을 하고 주도를 해왔는데 최신식 무기들을 동양에서 구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가성비의 타이틀로만 수출했던 예전에 한국 무기들과 다르게 성능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명품으로 인정을 받으며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성능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고 강대국인 호주에서도 단독 우선 협상자로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는 차세대 장갑차까지 최종 후보에 올랐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세대 장갑차 사업이 호주에서 결실을 맺고 이어 미국으로까지 도입되게 된다면 이제 방산대국에 수출하는 방산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K방산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 반열로 우뚝 서게 하는 발판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